송은재TV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관심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오후에는 돈봉투 게이트와 관련해서 현역 의원인 윤관석, 이승만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 또 의원총회를 열어서 세 가지 정도를 의논을 해야 합니다. 윤관석, 이승만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참 묘합니다. 윤관석, 이승만에 대해서 탈당 조치를 했는데 자진 탈당 형식이긴 합니다. 탈당을 했기 때문에 돈봉투 게이트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손절을 한다. 그렇다면 윤관석, 이승만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합니다.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윤관석, 이승만을 체포동의안 통과를 시키면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들 적게는 10명, 많게는 29명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텐데 모두 통과를 시켜야 하는 것이냐, 또 이재명의 제2체포동의안 이 부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여전히 방탄, 내로남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책회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죄질이 좀 무거운 윤관석은 체포동의안 통과를 시키고 이승만은 부결을 시킨다. 물론 의원들 자율투표입니다. 이런 지금 전략을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 될 수 있을지, 비명 반명계 의원들이 자율투표에서 얼마나 이탈을 할지 장담을 할 수가 없고, 또 윤관석은 체포동의안 통과를 시키고 이승만은 부결을 시키는 것, 이게 적당한 절충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 뭐 하는 짓이냐. 방탄, 내로남불 욕은 욕대로 듣고 또 여전히 현역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담은 부담대로 남는다. 이래 가나 저래 가나 민주당은 굉장히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에 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새 혁신위원장은 오늘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태일 장안대 전 총장, 김언경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런 학계 인사들로 하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런 학계 인사들이 들어와서는 당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전혀 장악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무늬만 혁신위를 꾸리겠다. 결국 이재명 마음대로 하겠다. 지금 이겁니다. 이걸 반명, 비명계에서 받아들일지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상임위원장 배분도 민주당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때문입니다. 정청래가 행안위원장을 고집하고 있고, 정청래가 자신이 행안위원장을 못하면 이재명도 위험하다. 이재명이 이빨이라면 자신은 입술이다. 그러니까 비명 반명계의 이런 반발로 자기가 행안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 다음은 이재명이 타겟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지금 국회의장에 대해서 법적인 처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정청래가 이렇게 발악을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됐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요. 1년 전에 이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을 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방송과 관계되는 부분이고, 행안위원장은 또 행정, 경찰과 관계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다. 그래서 원래는 2년씩 하는데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던 겁니다. 그래서 행안위원장을 하던 국민의힘의 장제원은 1년 하고 난 다음에 과방위원장을 맡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청래가 과방위원장을 맡다가 지금 이제 행안위원장을 맡으려고 하니까 소위 비명 반명 쪽에서 제동을 건 겁니다. 이게 당 최고위원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이 상임위원장을 계속하느냐, 장관까지 지낸 사람도 상임위원장을 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의원들이 많습니다. 많이 당선되는 바람에. 그래서 3선 정도 되면 상임위원장 하나를 맡아야 되는데 3선인데도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하는 이런 의원까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문제가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다시 정하자.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또 정청래에 대한 비명 반명계 의원들의 반감도 작용을 했다. 그래서 정청래 물러나라 라고 하니까 정청래는
1년 전에 국회의장단 또 원내대표 간의 합의였다. 이 합의를 지켜라. 이래서 지금 뭐 법적 소송까지 걸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결국은 정청래가 공천을 보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상임위원장에서 밀리게 되면 공천도 위험할 수 있다. 자기가 한 은행이 있기 때문에 비명반영계에 밀릴 수 없다. 이렇게 버티면서 이재명의 입장도 애매해졌고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는 아마 여기에서 기준을 정할 걸로 보입니다. 장관이나 당의 이런 최고위원 같은 이런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상임위원장에서 사임한다. 이렇게 될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정청래는 계속 반발을 할 것이다. 이 정청래의 반발도 참 볼만한 대목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윤관석과 이승만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윤관석은 가결, 이승만은 부결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뜻대로 될지 또 이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여전히 내로남불, 방탄, 비난 또 반대쪽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체포동의안 넘어올 경우에 이 위험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민주당의 부담입니다. 검찰이 오늘 이 돈봉투 게이트 관련해서 당시에 그 민주당의 경선 컨설팅 업체를 비롯해서 오늘 오전에 지금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윤관석과 이승만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경우에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어떨지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게 지금 김명수 사법부가 뭐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봉투 게이트 같은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역시 또 김명수 사법부의 문제가 불거질 것이고 검찰이 돈봉투 게이트를 수사하는 것이 이 정치권 수사에 대해서는 신병 확보가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 권익위의 전현희, 그 다음 이 선관위의 노태학입니다. 이 노태학은 자신이 무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지금 물러나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전현희는 지금 물러나지 않겠다. 전현희는 이달 말에 임기가 끝이 납니다. 물러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계속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희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보고서도 보고가 됐습니다. 무슨 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도 이 감사원에서 문재인이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나서서 전현희에 대해서 어떠한 경고 조치 정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기관주의라고 하는 이런 뭐 하나마나한 이런 식의 조치만을 취하고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전현희, 노태학, 이제는 뭐 물러난 한상혁 방통위원장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물러나지 않겠다. 노태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관위에 이 감사원의 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러면 노태학이 없어도 노태학이 없는 것이 선관위 이 쇄신에 훨씬 도움이 될 텐데도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은 탄압받아서 쫓겨났다. 지금 이 이미지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게는 그게 좀 먹혀들지 모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한상혁은 TV조선에 대해서 그 재허가를 하면서 자신이 비리를 저지른 혐의 그것만 기억이 될 겁니다. 전현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출근하는 날이 거의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지각을 했습니다. 매일 지각을. 이걸 가지고 오늘 또 반박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다른 거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권익위원장이 1년 365일 동안 제대로 정상적으로 출근한 날이 손을 꼽아야 될 정도입니다. 이런 공무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만 기억에 남을 겁니다. 전현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창피해서라도 사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현희는 두고두고 아마 이 권익위원장이라는 사람이 1년 내내 지각을 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노태학입니다. 노태학이 계속 자기가 뒷수습을 하고 물러나는 게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러나는 게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지금 당장 물러나는 게.
이재명이가 뭐 자기 당대표 책임은 무한 책임이다라고 하니까 노태학도 자기가 무한 책임이다라고, 이런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정치적인 언행을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뭐 지금 뒷수습을 하고 물러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무차장이나 사무총장을 자기 손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또 계속 선관위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녀들 불법 채용을 하면서 자녀들이 자기 소개서에 자기 아버지가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좀 이런 자기 소개서에 쓰고 모두 그 동료 직원들의 자녀를 뽑아주고 하는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태학은 지금 당장 물러나는 것이 그래도 책임 있는 자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혁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자신을 임명해 준 사람, 또 뭐 민주당의 이재명, 이런 눈치를 보면서 굉장히 저항한 것처럼, 쫓겨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저항한 것도 아닙니다. 비리를 저지른 것입니다. 한상혁은 TV조선에 그 재허가를 하면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고, 노태학은 선관위 직원들이 이렇게 자녀 불법 채용을 하는데도 전혀 관리를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 가장 심각한 게 이 전현희입니다. 1년 내도록 지각 출근을 했습니다. 이러고도 지금 부끄러움을 모르고 지금 계속 버티겠다라고 하고, 오늘도 기자회견으로 뭐 반박하겠다라고 합니다. 무슨 반박을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